2015년 가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17세 최은지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2번 터치하고 시청하시면 더 많은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은지 양은 부평구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학생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최은지 씨는 오후 4시 30분경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친구인 박지연 씨와 함께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앞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으며 그날 있었던 수업 이야기와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대한 걱정을 나누었고, 박지연 씨는 버스를 타고 반대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최은지 씨는 박지연 씨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한 뒤 혼자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의 거리는 학교에서 도보로 약 15분 정도였고, 최은지 씨는 늘 같은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나와 큰 도로를 따라 2블록을 지나간 뒤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서면 집이 나오는 익숙한 동선이었습니다. 그날도 최은지 씨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고, 가끔 스쳐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후 4시 45분경 최은지 씨는 주택가 골목 입구를 지나 집 방향으로 걸어갔고, 이 시각까지는 주변 상점의 CCTV에 그녀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최은지 씨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고, 평범했던 하루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고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누구도 이 평범한 오후가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은지 씨의 어머니 김미영 씨는 딸이 평소 귀가 시간인 오후 5시가 조금 넘으면 집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날도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 지나도 최은지 씨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김미영 씨는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함께 어딘가에 들렀거나 학교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후 6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자 김미영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최은지 씨는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미리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알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 없이 이렇게 늦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딸의 담임 선생님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박지연 씨로부터 오후 4시 30분경 학교 앞에서 헤어진 뒤로는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경 남편인 최동훈 씨도 퇴근 후 집에 도착했고, 아내로부터 딸이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즉시 학교 주변과 집 근처를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최동훈 씨는 딸이 자주 가던 문구점과 편의점, 친구들이 모이는 카페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아무도 최은지 씨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가자 불안은 공포로 변했고, 김미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최은지 씨의 인상착의와 마지막 목격 장소를 확인한 뒤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밤 9시경 부평경찰서는 실종자 수배를 발령했고, 학교 주변과 집 근처 주택가를 중심으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투입되어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은지 씨의 부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경찰과 함께 딸을 찾아다녔고, 새벽까지 이어진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6시 30분경 학교에서 약 800m 떨어진 한 빌라 건물 옥상에서 17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온 빌라 주민이 구석에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이 실종 신고된 최은지 씨임을 확인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학교와 집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최은지 씨가 평소 귀가할 때 지나다니던 동선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이 빌라는 주택가 한가운데 있었고 1층에는 작은 상점들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건물 뒤편에 있었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고 시신의 상태와 주변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최은지 씨의 시신은 옥상 구석 급스탑 뒤편에 있었고 옷이 엉망이 되어 있었으며 얼굴과 목 부위에 명확한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최은지 씨는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현장에서 최은지 씨의 가방과 휴대전화, 신발 등이 함께 발견되었으며 주변에는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상 바닥에는 발자국과 끌린 자국이 있었고 계단 난간 일부에는 긁힌 흔적과 함께 최은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톱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최은지 씨가 범인에게 저항하며 끌려 올라갔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최은지 씨는 빌라 1층 뒤편 계단 입구에서 범인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계단 입구 근처 벽면에는 최은지 씨가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이어폰이 발견되었고 바닥에는 그녀가 신고 있던 운동화의 뒤꿈치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최은지 씨가 뒤로 끌려가며 발로 땅을 디디며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난간을 붙잡으려 한 흔적과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고 계단 중간 지점에서는 최은지 씨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채취되었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최은지 씨의 손톱 밑에서는 제3자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고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옥상에 남겨진 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275mm 사이즈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최은지 씨의 옷에서도 범인과의 격렬한 몸싸움 흔적이 발견되었고 교복 재킷은 버려져 있었으며 블라우스 단추 여러 개가 뜯겨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최은지 씨가 상당 시간 동안 저항했으며 범인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그녀를 제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은지 씨의 팔과 다리에는 방어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과 찰과상이 여러 곳 있었고 이는 그녀가 끝까지 맞서 싸웠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일 가능성에 주목했고 범인이 최은지 씨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최은지 씨의 동선과 주변 인물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학교 근처와 집 주변의 CCTV 영상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10월 14일 오후 4시 50분경 최은지 씨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로부터 약 2분 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한 남성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을 명확히 식별하기는 어려웠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를 통해 30대에서 40대 사이의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최은지 씨를 따라간 것으로 보고 신원 확인에 나섰고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목격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주민이 그날 오후 빌라 근처에서 낯익은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고 그 남성이 평소에도 그 일대를 자주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주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CCTV를 재분석한 결과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남성이 최근 며칠간 최은지 씨의 하교 시간대에 맞춰 학교 근처와 집 주변을 배회한 기록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최은지 씨의 일상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상점 주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여러 증언을 종합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 그 일대에서 자주 목격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최은지 씨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42세 김정호 씨로 확인되었고 학생들이 자주 찾는 가게였기 때문에
최은지 씨도 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이 42세 김정호 씨를 긴급 소환해 조사한 결과 그는 최은지 씨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최은지 씨가 가끔 학교 앞 자신의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나 김밥을 사 먹었고 몇 차례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김정호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는 최은지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색한 기록이 수십 차례 남아 있었고 최은지 씨가 올린 사진들을 캡처해 저장한 파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을 포함해 최근 일주일간 최은지 씨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근처와 그녀의 집 주변을 배회한 것이 GPS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처음에는 우연히 그 일대를 지나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과 GPS 기록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김정호 씨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가 최은지 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의 DNA와 일치했고 그의 운동화 밑창에서는 빌라 옥상의 특수한 페인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집에서 압수한 옷에서는 최은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과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김정호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자신이 최은지 씨에게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날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기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은지 씨는 김정호 씨를 학교 앞 분식집 아저씨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고 그가 자신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최은지 씨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을 잘못 해석했고 왜곡된 감정을 키워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호 씨에 대한 조사가 깊어지면서 그의 범행이 전혀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최은지 씨의 등하교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녀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와 혼자 걷는 구간까지 세밀하게 관찰해왔습니다. 김정호 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최은지 씨의 하교 시간, 친구들과 헤어지는 지점, 집까지의 소요 시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녀가 주로 듣는 음악 장르와 이어폰을 끼고 다닌다는 사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4일은 김정호 씨가 선택한 날이었고 그는 그날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최은지 씨가 지나갈 시간을 예상해 미리 빌라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김정호 씨는 오후 4시경부터 이미 그 일대에 나타났고 빌라 뒤편 계단 입구 근처를 배회하며 최은지 씨를 기다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은지 씨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김정호 씨는 뒤따라갔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빌라 뒤편에서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처음에는 최은지 씨에게 말을 걸며 친근하게 다가갔고 최은지 씨도 학교 앞에서 자주 보던 분식집 주인이었기 때문에 경계심을 크게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정호 씨가 갑자기 그녀의 팔을 붙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 하자 최은지 씨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이어폰이 떨어졌습니다. 김정호 씨는 최은지 씨를 계단으로 끌고 올라갔고 최은지 씨는 계속해서 저항하며 난간을 붙잡고 발로 버텼지만 성인 남성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뒤에도 최은지 씨는 계속 저항했고 김정호 씨는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시간은 짧았지만 그 순간까지의 준비는 몇 주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학교 주변 안전과 아동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김정호 씨는 살인 및 여러 항목의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은지 씨의 부모는 법정에서 딸을 잃은 슬픔을 호소했고 왜 아무도 딸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반복해서 질문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딸이 평소 다니던 길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한낮에 낯설지 않은 사람에게 당한 일이라는 점이 더욱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학교 주변 순찰이 강화되었고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최은지 씨를 되돌릴 수 없었고 그녀의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소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안전한 일상, 익숙한 얼굴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 그리고 아이들이 평범하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은지 씨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골목길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길이 아니었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있으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 속 위험 신호를 어떻게 감지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